세금 잘 알려주는 쌤누나 투자형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2021년부터 달라지는 다양한 사회보험 제도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유명한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모든 사업주분들이라면 아마 이 지원제도에 대해서 정말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는 예전부터 오래동안 있었던 제도인데요. 올해는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원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주 요건에는 우선 채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이어야 돼요. 30명 미만이셔야 되고 30명 이상이실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30명 이상일 경우에도 해당이 되니까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 30명 미만이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소득 사업주가 되시면 안 돼요. 돈을 많이 버시는 사업주분들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도를 지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소득 사업주라는 정의는 어떻게 될까요? 네, 여기서 정하고 있는 고소득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나 모두 순이익 금액이 3억 원 초과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3억 원까지는 괜찮다는 거죠. 순이익 금액이란 매출에서 비용, 다양한 비용을 뺀 순이익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순수익이 1년 동안에 3억이 넘는다라고 하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나는 못 받겠구나, 우리 회사는 못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기간에 따라서 우리 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상 기간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1년에 바로 20년 수익 가지고 제도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니까요. 정확하게는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3억 원 초과되는 사업주분들한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근로자분들의 요건도 중요한데요. 근로자분들의 경우에는 우선 월평균 보수액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1년에는 최저임금이 작년보다 올랐기 때문에 작년에 215만 원 이하였던 요건이 219만 원 이하로 약간 상향 조정되었네요. 네, 작년에 최저임금이 8,590원이었고 올해 21년부터는 8,720원으로 약간 올랐기 때문에 일자리 안정자금에서 말하고 있는 월평균 보수액도 215만 원에서 219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네, 여기에 있고 일용직인 경우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 일용직의 일급여는 얼마가 될까요? 네, 10만 500원입니다. 10만 500원 이하인 분들한테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을 해드린다는 거죠. 이런 기준이 있고, 또 시간도 중요해요. 2020년부터는 10시간 미만, 주 근로시간이 10시간 미만인 분들한테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어요. 2020년부터는 10시간 이상인 분들한테 시간에 따라서 차등해가지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요건도 맞고 근로자 요건도 맞는다고 하면 그때는 이렇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사업주가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일자리 안정자금은 사업주가 받으시는 거예요. 받을 수가 있는데 그 금액은 어떻게 정해진다면, 우선 21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졌네요. 작년까지만 해도 일자리 안정자금이 5인 이상의 경우에는 5인 이상의 경우에 9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21년은 5만 원으로 달라집니다. 4만 원이나 무려 깎였네요. 네, 시간에 따라서 10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요게 제일 짧은 건데 요거는 2만 원이고요. 2만 원에서부터 최고 5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면 요 각각의 금액에다가 2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니까요. 4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바뀌겠네요. 어쨌든 금액이 너무 작아져서 신규 채용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이게 많은 요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원금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으니까 대상이신 분들은 놓치지 말고 꼭 지원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원해주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돼요. 우선 사업장 가입을 먼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취득신고하실 경우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받겠습니다 라는 체크를 반드시 신고하고 내셔야 되고요. 20년까지 계속 지원받으셨던 분들 가만히 계시면 작년과 동일하게 지원되느냐, 이것도 궁금하실 텐데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계속 받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이 되게 까다롭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지원 요건 준수하기 위해서 계속 내잖아요. 1년에 2번씩 내고 막 이렇게 되는데 당연히 올해도 다시 지원받겠다라는 신청서를 내셔야 됩니다. 신청서 내시고 심사를 받으셔야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아야 여기에 준하는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거는 좀 딜레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했는데 도대체 언제 나오나요? 라고 저희 사업주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는데요. 심사가 끝나야 지원이 됩니다. 신청하는 그달에 지원이 안 될 수도 있고 한 달, 2달 딜레이 됐다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소급 적용해 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고요. 요게 지원이 되어야 여기에 파생돼서 지원이 되는 건강보험료가 또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계속 조금 밀릴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요건에만 맞으면 지원은 언젠가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네, 이렇게 이번에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쌍벽을 이루는 두 번째 지원 사업인 두루누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란 똑같이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분들한테 지원해드리는 사업인데요. 두루누리 지원 사업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일자리 안정자금이랑 요건이 조금씩 다른데 우선 첫 번째로 사업주 규모가 다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에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게 지원을 했다면 두루누리 지원 사업에서는 10인 미만 사업장에게 두루누리 지원 사업을 통해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지원하고 있어요. 30인 미만이 아니라 10인 미만. 또 두 번째, 월평균 보수액이 아주 헷갈리게 일자리 안정자금이랑 다른데요. 월평균 보수액이 두루누리 지원 사업의 대상의 경우에는 220만 원 미만인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아까 일자리 안정자금은 219만 원 이하였는데 두루누리는 220만 원 미만인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분의 월평균 보수액이 219만 5천 원이었다 라고 하면 두루누리는 적용이 되는데 일자리 안정자금은 적용이 안 되는 아주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주분들이라면 직원분들한테 월평균 보수를 처음에는 당연히 219만 원에 맞게 책정을 하셨을 텐데 상여금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1년을 통틀어 봤더니 219만 원이 넘거나 220만 원이 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연봉을 결정하실 때 이왕 받으셔야 되니까요. 요게 기분 나쁘게 넘어가지 않도록 잘 관리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10인 미만 사업장이고 월평균 보수액도 220만 원 미만으로 맞췄다고 하면 국민연금이랑 고용보험을 지원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얼마를 지원받게 될까요? 네, 80%를 각각 지원받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사업주한테 일정 금액을 아예 줘버리는 사업이라면 두루누리 지원 사업은 이 4대 보험 중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80%까지 지원해 주는데 사업주만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사업주랑 근로자 모두 다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좋은 거죠. 다만 요건이 있어요. 계속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36개월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계속 지원받으신 분들이었다면 이미 18, 19, 20, 36개월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21년에는 지원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지원이 끊긴다라고 하면 36개월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겠습니다. 또 근로자분들 중에 이 회사에서 받는 소득 외에 다른 재산이나 별도의 소득이 있으신 경우에는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실 수가 없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는데요. 그 요건을 살펴보자면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전년도에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경우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에 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상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아닌데 지원을 받으시면 환수 조치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도 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작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청년 일경험 사업 이런 거 여러분들 많이 신청하고 계셨잖아요. 헷갈리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있을 텐데요. 청년 디지털 일자리를 지원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두루누리나 일자리 지원 사업을 중복으로 받으실 수가 없어요. 만약에 받으신다면 환수 조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원 받으시면 안 되는데요. 이 두루누리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해서 신청한 사람만 지원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사업장은 앞으로 이 요건이 되면
자동으로 신청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디지털 일자리 지원을 받는 직원이 계시면 그분의 경우에는 재외 신청을 별도로 하셔야 돼요. 중복을 받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일경험의 경우에는 중복으로 가능합니다. 그냥 뭐 계속 받으시면 되고요. 우리 사업장이 이미 두루누리 지원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데 이번에 새롭게 디지털 일자리 지원 사업을 받게 되었다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별도로 두루누리는 제외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사회보험 관련된 일자리 안정자금과 두루누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2021년에도 다양한 고용에 관련된 지원 사업이 있을 예정인데요. 저희 샘누나 쌤언니가 관련된 이야기가 있으면 좋은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